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9단원의 첫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1학기의 국어 중에서 두 단원, 9단원과 10단원 두 단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따라와 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수업을 나갈 수 있었네요. 다들 고생 많았고 앞으로 두 단원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9단원의 제목은 어떤 내용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가볍게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 나누기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는 238쪽부터 241쪽까지고요. 다 같이 교과서 238쪽 한번 펴고 선생님이랑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238쪽과 239쪽을 보면은 9단원 어떤 내용일까?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그림을 보니까 도서관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어떤 책을 빌렸니?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면서 책을 고르고 있어요. 남학생은 심청전, 유명한 책이죠. 심청전을 골랐고 여기 오른쪽에 여학생은 책을 읽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프린들은 무엇일까? 주인공은 또 어떤 일을 겪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보니까 프린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봐요. 책 제목을 보니 프린들 주세요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프린들이 무엇일까?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궁금하죠? 무엇일지 궁금한데 이거는 우리 9단원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읽고 배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가볍게 240쪽과 241쪽만 하면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 나누기 해가지고 1번. 다음은 폭포 앞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서 친구들이 뜻을 모르는 낱말을 찾고 그 뜻이 무엇일지 짐작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폭포가 있는 산 속에 이 친구들이 놀러 갔나 봐요. 근데 보니까 수영금지 안내문이라고 안내문이 있는데요. 한번 그 안내문을 같이 볼게요. 땡땡 폭포는 수심이 매우 깊어서 물에 빠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수영이나 물놀이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땡땡시 공원관리사업소장, 땡땡 소방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무슨 말 하는지 보니까 이 폭포는 수심이 매우 깊다는데 여기서 수심은 무슨 뜻일까? 라고 하고요. 물에 빠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네. 발생이 뭐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심과 발생이라는 단어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른쪽 241쪽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뜻을 모르는 낱말을 읽고 고민했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단어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번을 보면 1의 안내문에서 수심과 발생 말고 뜻을 모르는 낱말에 동그라미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240쪽에 안내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심이나 발생 말고 이 뜻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하는 학생은 동그라미표를 안 해도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2번 뜻을 모르는 낱말이 그럼 있어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처럼 뜻을 몰라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쵸?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신문을 볼 때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학생들도 있었네요. 또 있을까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 저 말이 무슨 말이지? 했던 고민을 한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어서 고민했던 경험들이 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딱 글을 읽고 있는데 약간 어려운 낱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거기 3번에다 써볼까요? 내가 책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른께 일단 여쭤본다든지, 국어사전, 우리 국어사전 찾는 법 배웠잖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맨 뒤에 나오고 있는 방법, 앞뒤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어른이 없거나 혹은 사전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법들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뒤 내용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무엇을 배울까요?를 보면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그리고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글을 읽기,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며 글을 읽기, 안내문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짐작이라는 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는 글을 읽으면서 어떤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 어떻게 짐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미리 해보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안내문을 읽고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동그라미 표를 해봤고요. 그 다음 뜻을 모르는 낱말로 고민했던 경험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뜻을 모르는 낱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부터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